제 환자분 중에 정말 모든 걸 다 지키신 분이 계셨어요. 짠 음식은 완전히 끊으셨고, 국물은 한 모금도 안 드셨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요거트를 챙겨 드셨어요. 건강을 지키고 싶으셔서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트 종류를 잘못 고르셨던 겁니다. 마트에 가면은 요거트가 정말 많죠.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냥 요거트 드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파는 요거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콩팥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보시면 내일 마트에 가셔서 딱 어떤 걸 집어야 할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가 건강에 좋다는 건 어르신들도 다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도 나오고 병원에서도 유산균 챙겨 드세요 라고 하고 마트에 가면 요거트 코너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거트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어요. 예,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아침마다 요거트 한 개 챙겨 드시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계속 마주해 왔어요. 음. 요거트를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콩팥 수치가 오히려 나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짠 것도 안 드시고, 물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수치가 안 좋아지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요거트 종류였어요. 문제는 요거트 자체가 아닙니다.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는 당분, 둘째는 인산염, 셋째는 단백질 함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요거트라도 콩팥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요거트 뒷면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신 게 언제예요? 대부분 그냥 앞면만 보고 사세요. 저도 이해해요. 글씨도 작고 성분 이름도 어렵고 솔직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어디를 봐야 하는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20년간 진료실에서 쌓아온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트에서 파는 요거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데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르세요.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마다 달달한 요거트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 계세요? 마트에 가면은 색깔도 예쁘고 맛도 달콤하고 가격도 부담 없는 요거트들이 줄지어 있죠. 빙그레, 서울 우유에서 나오는 가당 요거트들이 대표적입니다. 뚜껑을 열면은 달콤한 향이 퍼지고 한 입 먹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은 냉장고에 이런 요거트 꼭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거트 하나 안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평균 12g에서 18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이 25g인데 요거트 하나로 이미 그 절반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침밥 드시고 반찬 드시고 식후에 과일 조금 드시면은 하루 권장량은 순식간에 초과가 됩니다. 당분이 이렇게 쌓이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설탕 속 과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몸 안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은 콩팥의 세뇨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콩팥 미세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물때가 서서히 끼듯이요. 처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속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콩팥이 버티질 못하고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해온 안타까운 패턴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당분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게 반복되면 콩팥에 미세혈관의 부담이 쌓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을 시작하는 셈이에요. 그러니 아침 공복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트 뒷면 영양성 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찾아보세요. 10g 이상이면 이 종류입니다. 마트에서 고르시기 전에 딱 한 번만 뒤집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 한 번의 작은 확인이 어르신의 콩팥을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요거트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냉장고 문을 열면은 야쿠르트 작은 병이 줄줄이 꽂혀 있는 분들 계시죠? 드링킹 요거트라고도 하는데 작은 병에 들어있어서 한 번에 쭉 마시는 그 제품들이에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묶음으로 팔아서 사두기도 편하고요. 손자 손녀들 오면은 같이 나눠서 마시기도 하고 식후에 소화될까 싶어서 한 병씩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유산균 들어있다고 하니까 장에도 좋겠지 싶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드셔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작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병 하나가 65ml에서 80ml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당분이 10g에서 14g이나 들어있어요. 부피는 작은데 당분 농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게다가 작으니까 한 번에 2개, 3개씩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당분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한꺼번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드실수록 콩팥이 감당해야 할 짐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인산염입니다. 이 작은 드링킹 요거트들에는 보존을 위해 인산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채소나 생선 같은 자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산은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무기인산염은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 인산을 소변으로 걸러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인산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인산이 쌓이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콩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은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콩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 지금 냉장고에 이 드링킹 요거트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작다고 안심하셨던 그 요거트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종류일 수 있어요. 이제 3번째 요거트로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가장 뜻밖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요거트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거트는 겉으로 보면 3가지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이거든요. 마트 진열대에서 보면 딸기 맛, 블루베리 맛, 복숭아 맛, 이름만 들어도 과일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포장도 알록달록 예쁘고 앞면에 탐스러운 과일 사진도 크게 그려져 있어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과일도 먹고 요거트도 먹고 한 번에 2가지를 챙기는 것 같으니까요. 심지어 손자 손녀한테도 건강하다고 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건강식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일맛 요거트 안에 실제 과일은 거의 없어요. 과일 대신 들어있는 게 뭐냐면 향료, 색소, 그리고 안정제입니다. 딸기 향을 내는 건 진짜 딸기가 아니라 인공 향료예요. 예쁜 붉은색은 색소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제가 들어갑니다. 포장지에 그려진 탐스러운 딸기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실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알고 나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다들 정말 몰랐다고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포장이 주는 인상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정제와 색소, 향료를 만들 때 인산염 계열의 첨가물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요거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기 인산염이에요.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가는 그 성분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과일 맛 요거트에서 인산염을 걱정하지 않아요. 과일 맛이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 번째 요거트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경계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모르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드셨는데 왜 수치가 나빠지는지 이유를 모르셨던 분들이 바로 이 요거트를 드시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알고 나면 정말 허탈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면 성분표에서 향료, 색소, 안정제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이 종류예요. 설령 앞면에 딸기 사진이 크게 그려져 있더라도 뒷면에 이 단어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콩팥을 위해서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요거트를 드셔야 하냐고요? 다행히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생각보다 훨씬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린 답은 단 하나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달지 않고 향도 없고 색깔도 흰색 그대로인 그 요거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큼하고 밍밍하다고요. 그런데 어르신 콩팥한테는 이게 가장 고마운 음식입니다. 맛있는 게 항상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몸에 좋은 걸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엔 이 맛이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단,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뒷면 영양성 분표에서 단백질 항목을 보세요. 이미 콩팥 수치에 이상이 있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단백질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은 100ml당 단백질 3.5g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단백질 함량보다 당류와 첨가물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숫자보다 높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콩팥이 그걸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되거든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뭐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뒷면을 펼치시고 먼저 당류를 보세요. 0g이거나 1g이어야 해요. 그 다음 단백질 100ml당 3.5g 이하. 마지막으로 성분표 맨 아래를 보시면 재료가 나오는데 우유하고 유산균 이 두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네네. 향료, 색소, 안정제 이런 단어가 하나라도 보이면 내려놓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재료가 단순할수록 콩팥한테 좋은 겁니다. 드시는 양도 중요해요. 하루에 100ml에서 150ml면 이제 충분합니다. 작은 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예요. 그 이상 드시면은 단백질이나 인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드시는 시간은 식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은 위산과 만나 유산균이 살아남기 어렵고 빈속에 들어오는 당분이 흡수가 빠르게 돼서 콩팥에도 부담이 돼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활동이 활발해져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야간에는 신체 전반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당분 처리도 낮 시간보다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셨는데 오히려 크레아티닌 수치가 나빠지셨던 분이요. 그분이 바꾼 건 딱 하나였어요. 드시던 가당 요거트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신 것 뿐이었습니다.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콩팥을 살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요거트 종류 변경만으로 수치가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콩팥 건강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트에 가시거든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가당 플레인, 단백질 3.5 이하,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지금 바로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릭 요거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었는데요. 요즘 그릭 요거트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가까이 높아요. 100ml당 8g에서 10g까지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 3.5g 이하와 비교하면 2배에서 3배가 넘는 거예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가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콩팥 수치가 나오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단백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콩팥이 그걸 처리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저는 매일 바나나 잘라서 넣어 먹는데요. 과일을 넣어 드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과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의사에게 칼륨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칼륨이 높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직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이런 과일을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고 심하면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사과나베는 괜찮습니다.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도 있어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조금 잘라 넣으시면은 맛도 나고 콩팥 걱정도 덜 수 있어요. 혹시 콩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 후 30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는 야간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점심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고 드시면 위장도 안정이 된 상태고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소화도 도와주고 콩팥 부담도 가장 적은 시간대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지켜줍니다. 다음 언제 드시느냐도 무엇을 드시느냐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요거트나 드시는 시간이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댓글에 지금 드시는 요거트 종류 적어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가당 요거트 드시지 마세요. 달콤하고 맛있어도 콩팥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야쿠르트처럼 작은 병에 든 드링킹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과일맛 요거트도 내려놓으세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콩팥을 조용히 힘들게 합니다. 드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콩팥 수치가 이상 있으신 분은 단백질 100ml당 3.5g 이하도 함께 확인하시고 정확한 섭취량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내일 마트에 가시면 뒷면만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콩팥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요거트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은 삶은 계란 드실 때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반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매일 밥상에서 실수하고 계실 수 있어요. 구독하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